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LA 지역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심상치 않습니다. USC 캠퍼스에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나왔고 보건 전문가는 이대로라면 3월 중순 변이로 인한 코로나 확산이 또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첫 소식 김경일 기자가 전합니다. USC 캠퍼스에서 4명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그중 2명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바바라 퍼레어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USC에서 진행되는 정기 코로나 검사에서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들의 감염 경로를 추적해 접촉한 사람들을 확인했고 모두 자택 격리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19 자문단인 마이클 오스터홀름 미네소타 대학 전염병 연구소장은 몇 주 후 전파력이 강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발 변이가 약 열흘마다 2배로 늘고 있고 대규모 확산으로 가는데 보통 4주가 걸려 3월 셋째 주가 걱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터홀름 소장은 3월 말까지 65세 이상 고령자 중 단 한 차례라도 코로나19 백신을 못 맞을까 걱정된다며 변이 바이러스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보건당국이 최소 한 번이라도 접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현재 접종 중인 코로나19 백신들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일부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파 등 이상기후로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LA 지역은 변이 바이러스 전파가 활발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Each infection gives the virus a chance to mutate. Studies suggest that current vaccines still work against the variants, though perhaps not as strongly against some. The way to prevent more mutations is to prevent new cases. LA 카운티 보건국은 모든 사람들이 주의해 지역 전파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람들과 만나지 말 것, 충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을 꼽았습니다. LA에서는 총 18건의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고 캘리포니아주 전체는 200건 이상 나왔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일반인들의 방역 의학 전문 지식이 늘고 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들도 나오는데요.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 원인과 문제점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바이러스는 혼자서 복제 증식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체내에서 다른 세포들을 공격해 자신과 같은 바이러스로 복제 증식해야만 합니다. 이 증식 과정에서 일부 완벽하게 복제가 되지 않는 과정, 이것이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마치 오류가 발생한 복제 파일인 셈인데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변이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인체를 옮겨다니며 세포 복제 증식이 이뤄지다 보면 기능을 갖춘 상태에서 생존과 번식이 가능해지는 변이가 발생하는데 그것이 현재 위험하다 일컫는 변이 바이러스들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변이체는 모두 3종으로 영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의 돌기 부분, 스파이크의 맨 끝 부위의 단백질이 바뀌는 것인데 이것이 체내에서 발생되는 효소, 즉 수용체와의 친화성을 증가시켜 더 단단하게 결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 속도가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빠르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입니다. 특히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 전파 속도가 70%가 더 빠른 것으로 유럽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도 3월부터는 이 영국발 바이러스가 우세한 변이체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현재 나와 있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경우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도 똑같이 반응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지만 남아공발과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는 아직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관건은 현재 진행 중인 백신 접종 속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는가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바이러스는 혼자서 복제 증식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인체 내 수용체와 결합해야 하는 만큼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 바이러스를 넘어설 정도로 확산 증식되기 이전에 집단 면역을 형성하면 바이러스가 생존할 환경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방역 전문가들은 만약 집단 면역 이전에 변이 바이러스가 대유행할 경우 자칫 현재 백신과 항체가
변이 스파이크에 달라붙는 중화 효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럴 경우 백신 제조사들은 다시 백신과 항체 치료 설계를 변경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1상에서 3상까지 가는 임상시험을 다시 해야만 하는 만큼 시간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영주권 발급 대기자들의 입국을 허용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금지됐던 사안인데 각종 이민 정책들이 속속 완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유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트럼프 행정부가 내린 행정명령은 가족들의 생이별로 이어졌습니다. 시민권자와 혼인의 영주권 발급을 대기하는 외국 국적자들의 입국이 제한됐고 미국에 있는 가족들이 초청해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 방역이라는 명분이 가장 앞섰지만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명분도 뒤따랐습니다. 그동안 인터뷰를 하지 못해서 이민 비자 발급을 받지 못하고 가족이 떨어져 살아야 되는 기간이 오래되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 분 케이스뿐만 아니고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이 들어가서 이민 비자 인터뷰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2월 24일부터는 인터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해외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들의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정책이 시행된 지 1년여 만에 이 같은 조치가 철회되는 겁니다. 그간 문제가 됐던 이민 적체 현상 역시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입니다. 그러나 취업 비자 발급 등 해외 대사관에서 진행되는 업무의 일부는 다음 달 말일까지 여전히 중단됩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이민 정책을 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조기에 철회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재원 비자와 취업 비자 인터뷰와 비자 발급은 아직은 3월 31일까지는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이라도 코로나 상황과 시험률이 고려가 되면 그 전에 철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민 개혁을 포함한 주요 목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호가 열리지 않아 심각한 적체 현상을 겪고 있던 가족 이민 역시 추가적인 완화 정책을 통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각종 구설수가 끊이지 않고 있는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또다시 성추행 스캔들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가 보도합니다. 쿠오모 주지사의 전 보좌관인 36세 린지 볼렌이 쿠오모가 사무실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고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24일 폭로했습니다. 볼렌은 뉴욕 사무실에서 쿠오모 주지사와 둘만 있을 때 문으로 걸어 나가는 순간 그가 내 앞에 와서 입술에 키스했다며 충격을 받았지만 계속 걸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2018년 쿠오모 주지사가 자신의 허리와 팔, 다리를 일부러 만졌고 2017년 10월에는 비행기 안에서 스트립 포커를 제안하기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스트립 포커는 포커판에서 돈을 잃은 루저의 옷을 벗기는 게임입니다. 볼렌은 쿠오모 주지사가 여성 보좌관들을 향한 부적절한 행위로 악명 높았다며 다른 전직 보좌관 2명으로부터 쿠오모 주지사가 성희롱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나 쿠오모 주지사의 대변인은 언론에 볼렌의 주장은 완전히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볼렌은 작년 12월 트위터에서 쿠오모 주지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쿠오모 주지사 측은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볼렌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뉴욕주 경제개발 부서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디벨롭먼트 부책임자와 쿠오모 지사의 경제개발 특별보좌관을 지냈습니다. 볼렌은 맨하튼 보로장 선거에 도전하는 민주당 후보 중 한 명입니다. KBTV 뉴스 이창환입니다. 3.1절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의 우수한 K-방역을 선보이는 무료 코로나 검사 행사가 한인타운에서 열립니다. 화랑청소년재단이 주최 주관하고 한국방역기업 테라사이언스, 서울메디칼그룹, LA 한인상공회의소 등이 후원하는 이번 무료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오는 3월 1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윌셔와 세라노, 윌셔파크 플레이스 잔디광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검사에는 특히 한국의 최신 방역기술과 진단키트들이 사용됩니다. 의료진과 검사자를 분리할 수 있는 이동식 선별진료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기존 검사가 결과까지 최소 24시간에서 48시간이 소요됐던 것에 비해 현장에서 검사 후 15분 안에 코로나 감염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화랑청소년재단 측은 3.1운동 정신을 교훈 삼아 코로나19도 함께 이겨내길 바라는 취지에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윌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 대의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유권자 등록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LA시 당국은 오는 3월 23일 우편 투표 방식으로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오는 3월 16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서둘러 맞춰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LA 초영사관이 오렌지 카운티 한국전 기념비 건립위원회 노명수 회장 등 기부자 8명을 대상으로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국전 기념비는 미군 참전 전사자 36,492명의 이름을 모두 새기는 프로젝트입니다. 다음 달 18일부터 오는 4월 5일까지 디즈니랜드 공원 시설 일부가 재개장합니다. 이 행사는 쇼핑과 식사, 공연 관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놀이기구 탑승은 여전히 제한됩니다. 주차와 기념사진, 25달러 상당의 식사 쿠폰이 포함된 입장권은 1인당 75달러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한국 국회에서 재외동포청 설립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해 720만 명의 재외동포들을 지원하는 부처를 마련하는 방안입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브라질의 누적 사망자가 25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브라질 대통령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브라질 정치권과 민간단체들은 코로나19의 심각성을 무시해온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탄핵 촉구 운동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